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동남아 여행지 추천편 잘 보셨나요? 오늘은 동북아 여행지 추천편입니다. 지난 동남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을 너무 많이 해보시거나 다 갔다 오신 분들보다는 여행을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 두 곳을 비교해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고자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가보실까요? 동북아는 저희 나라, 일본, 중국 이쪽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여행지는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홍콩, 두 번째는 대만, 이렇게 두 곳 추천할 거고요. 일본을 왜 추천하지 않냐면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개국을 갔는데 그 중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 없어서 일본은 제외하고 홍콩하고 대만 이렇게 두 곳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행지부터 추천해 볼게요. 먼저 홍콩. 홍콩 요즘 진짜 핫한 거 아시죠? 나라에서도 계속 비행기 표까지 뿌리면서 여행 와달라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홍콩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딱 여름 휴가가 아니더라도 휴가로 가기에 딱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박 4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2박 3일로도 사실은 가능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행하기 좋은 기간이 아마 10월부터 9월 말에서 이제 4월까지 이런 시기가 조금 더 여행하기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다녀온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0월쯤에 다녀왔었고요. 그때도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꽤 더운 나라에 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홍콩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려드리면 홍콩 하면 음식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에 가든 음식이 맛없으면 여행하기 싫은 건 맞지만 홍콩은 유독 더 맛집 기행하러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백종원 선생님의 그 스트릿 푸드 파이터 거기에도 홍콩 편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토마토 계란 라면 이것도 되게 맛있다고 했는데 저는 줄이 조금 길어가지고 먹지는 못했거든요. 그러고 람퐁유엔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람퐁유엔에서 파는 연유 토스트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연유 토스트랑 또 홍콩식 밀크티랑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게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저는 빈속에 먹어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침 식사로 먹는 분들도 있는데 아침 식사보다는 조금 디저트에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밥을 먹고 가서 디저트로 먹는 것도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중국 쪽 하면 딤섬, 샤오롱바오 이런 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티모안이라는 엄청 큰 체인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거긴 한데 거기서 이제 먹는 딤섬 이런 것도 먹기 너무 좋죠. 그리고 진짜 제가 홍콩 가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베이징 덕이에요. 베이징 덕이 한국에서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좀 비싼 편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국 와서도 종종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먹지 못하는데 홍콩 그 IFC몰인가? 거기 가면 베이징 덕 집이 있어요. 거기 베이징 덕 진짜 맛있고 딱 깔끔하게 너무 만약에 홍콩 가신다면 그거 꼭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먹어야 될 거는 에그타르트. 홍콩이 또 에그타르트로 유명한데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는 아니고요. 약간 그 겉에가 페스츄리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의 에그타르트여서 조금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에그타르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한 잔 딱 먹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먹을 걸 말하면 하루 종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놀 것을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홍콩 놀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3박 4일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이렇게 해갖고 보면 3박 4일이 충분하다는 건데 홍콩에는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놀이동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가지는 않았고요.
또 특이한 게 홍콩 섬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홍콩이 있고 그 밑에 따로 홍콩 섬이 따로 있는데 그 홍콩 섬으로 들어가는 거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는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랑 지하철로 가는 게 있어요. 아마 전철이겠죠? 그래서 배를 타러 가는 것도 유람선유를 타는 것도 있고 그냥 페리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람선은 따로 이제 뭔가 관광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고요. 그냥 페리는 이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리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봤는데 지하철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물을 간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여기가 섬이라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지하철로 가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한 번 들어가는 걸로는 홍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가게 될 거예요. 그 홍콩섬에 들어가면. 그래서 홍콩섬에 들어갈 때 페리도 한번 타보시고 지하철로도 한번 가보시고 나는 뭐 유람선도 타고 싶다 이런 유람선도 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밤에 페리를 타고 오면 그 홍콩의 유명한 그 야경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만약에 나올 기회가 생긴다면 페리나 유람선을 타는 걸 좀 드립니다. 막차 시간은 꼭 확인하시고 배를 타러 가셔야 돼요. 제가 런닝맨을 찍었어요. 거기 페리 시간 진짜 한 2, 3분 남겨놓고 역에 도착했는데 그 배가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서 또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막차 시간에 가신다면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혹시 홍콩 영화 좋아하세요? 홍콩 영화에 배경된 곳이 많아서 엄청 반갑고 특유의 홍콩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홍콩 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층 트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2층 트램에 대한 감성도 채울 수 있고요. 빽빽한 건물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전광판 같은 거 요즘 한국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약간 홍콩 감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판들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고 엄청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영화에 나왔던 촬영지여서 그것도 한번 쭉 타고 올라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거기 따로 뭐 없어요. 그냥 에스컬레이터긴 한데 그래도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설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호 거리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엄청 빈티지 촬영장 같아요. 배경도 너무 예쁘고 그냥 그 거리를 걷는 그 감성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특히 막 빈티지 좋아하시거나 뭔가 옛 건물 좋아하시거나 홍콩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홍콩섬에 가서 낮부터 저녁까지 있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또 옹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옹핑은 사실상 조금 멀기는 해요. 근데 옹핑 쪽으로 가면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데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로 알고 있어요. 케이블카가 아래 그 크리스탈 유리로 돼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블카 좋아하거나 아이들하고 왔으면 디즈니랜드 가는 거 아니면 옹핑섬 쪽으로 가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요. 옹핑섬에 가면 엄청 큰 불상이 있다고 해요. 청동불상. 저도 가보긴 했는데 계단이 진짜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런 불상 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추천을 하고요. 그 옹핑 쪽으로 가시면 핑크 돌고래를 볼 수 있는 투어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매번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한번 핑크 돌고래 도전하실 분들은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옹핑 쪽 케이블카 타는 거랑 돌고래 쪽은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홍콩 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야경. 야경이 진짜 유명하고 진짜 화려해요. 보통은 빅토리아 파크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피크 트램을 타고 올라가는 야경도 진짜 이쁘고 거기 위에 올라갔을 때 야경도 진짜 멋있어요. 전 야경에 대해서 환상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거기서 보고 야경 진짜 멋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여행지를 갈 때도 한 번씩 야경 있으면 꼭 가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피크 트램 타고 올라간 빅토리아 피크 말고 높은 데 말고 낮은 데에서 볼 수도 있는데 침사추인가? 침추 사이? 그쪽에 가면 시계탑이 있어요. 스타의 거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반대편 홍콩섬의 그 화려한
건물들을 야경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서는 레이저쇼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고 뭐 안 되는 날이어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래서 높은 쪽으로 가기 싫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 저는 그 시계탑 있는 쪽에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빅토리아 피크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사람 때문에 다시 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기 때문에 사람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홍콩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 랑카이펑입니다. 랑카이펑이 뭐냐면 홍콩섬 안에 있는 거리인데 우리나라 약간 이태원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국인도 진짜 많고 홍콩인들도 진짜 많고 밤새도록 노는 그런 도시,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거리에 야외 펍이나 클럽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클럽을 한번 갔는데 너무 협소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협소하고 천장도 낮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마 여성분들은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알고요. 남성분들은 맥주를 사거나 아니면 입장료를 따로 내야 되는 걸로 알아서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야외 펍 있는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방콕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곳은 일찍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거기서 뭐 맥주 한잔 하시고 싶으면 가셔도 상관없는데 그 랑카이퐁만의 그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늦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홍콩은 저희 나라보다 물가가 비싸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이제 계속 술을 마거나 음식을 계속 먹거나 하는 게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숙소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다가 시간 맞춰서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으신다면 상관없겠지만 약간 돈을 아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찍 나가시면 거지가 되기 쉽습니다.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그 같이 묵는 투숙객분들이랑 저녁에 같이 맥주를 그 숙소에서 먹고 다 같이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막차 시간에 맞춰서 그 지하철 마지막 차를 타고서는 다 같이 랑카이펑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차 시간 맞춰서 전철 타고 홍콩섬으로 들어갔다가 홍콩섬에서 밤새도록 먹고 첫 차를 타고 다시 나오시면 되세요. 체력이 되신다면. 만약에 나는 체력이 안 될 것 같아 한 2시간, 3시간만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홍콩섬에서 택시 타고 귀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너무 일찍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늦게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램 투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트램을 타고 이제 도시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투어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붐비지 않게 되게 그 투어용 트램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원하는 곳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려서 맛집 같은 거 들렸다가 다시 트램 타고 돌아오고 이랬던 투어도 되게 좋은 투어였던 것 같아서 나는 홍콩을 한 바퀴 쭉 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트램 투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이 쇼핑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쇼핑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쇼핑은 보통 홍콩섬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시내에 백화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쇼핑을 즐겨 하시는데 저는 쇼핑을 하지 않았어서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홍콩도 진짜 매력이 너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홍콩 진짜 추천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홍콩에서 마카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가시는 편이에요. 근데 마카오도 해외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권을 챙기셔서 가셔야 돼요. 원래 뭐 해외여행하면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게 맞지만 네,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표를 날렸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 같은 분이 있으실까봐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표를 예매해서 갔거든요. 근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표를 따로 예약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격도 가격이고 그 전에 제 표도 날리고 이런 실수는 다들 없으시길 바라면서. 하지만 이제 프리미엄 페리도 같이 탈 수 있었다는 게 약간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프리미엄 페리는 음식이 무제한이에요. 음료도 무제한이고 맥주도 줘요. 그래서 술이나 음식, 음료 이런 거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다 체크해서 혹시나 타신다면 꼭 드시길 바래요. 저는 옆에 있는 아저씨 라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뭐냐고 해서 그 아저씨가 이거 달라고 해서 같이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1시간 정도 그냥 먹고 가면서 그 가격 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페리가 유람선 같은 건 아니고 정말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빠른 스피드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마카오 설명을 해볼게요. 마카오는 이제 아시아의 라스베가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호텔들이 진짜 많은데 그 호텔들이 그냥 이렇게 호텔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나 호텔이다 이렇게 나 호텔이야 반짝반짝 이렇게 있는 호텔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겉에만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면 금빛으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는 호텔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 곤돌라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안에 놀이공원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호텔이 진짜 많지만 그 호텔마다 가지각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호텔을 조금 많이 서치해 보시고 골라서 가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당일치기로 가서 그냥 호텔만 구경했어요. 그래도 굳이 그런 호텔을 막 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 구경만 하고 그 안에 카지노 있길래 카지노도 구경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갔던 이유는 공연을 하나 보려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하는 분수쇼도 있고 공연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워터쇼를 보려고 갔었거든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라는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되게 특이한 공연이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서커스 같은데 물이 같이 나오는 그런 서커스여서 한 10몇만 원 주고 갔었는데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럼 마카오에서 호텔밖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마카오가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문화가 엄청 많이 녹여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세나도 광장에 가시게 되면 마카오 리스본에 있는 광장에 그 밑에 바닥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소하게 있는 유럽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들도 포르투갈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것도 골목골목 구경하는 것도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식민지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음식들이 되게 많고 음식도 되게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시간이 아까 배를 놓쳤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줄어버려서 그 골목골목은 다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겉에만 보고 와 너무 멋있다 이러고서는 지나왔었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 하면 여러분 에그타르트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홍콩이랑 마카오는 에그타르트 만드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두 개 맛이 진짜 다른데 마카오 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먹는 에그타르트조차도 진짜 맛있고 저는 사실 포르투갈 길거리에서 먹었던 에그타르트보다 마카오 길거리에서 먹었던 에그타르트가 훨씬 더 맛있었고요. 포르투갈 그 리스본에 있는 벨랭은 이길 수 없어요. 거기는 그냥 넘버 원이고 그냥 길거리에서 먹는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카오가 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시면 뭐 유명하지만 찾아도 되니까 에그타르트 꼭 드셔보시고 골목 같은 거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카오에서 음식점을 윙치케이라는 음식점을 하나 갔었는데 거기 계란볶음밥이 진짜 맛있어요. 아니 계란이 어떻게 그렇게 몽글몽글 환상이었습니다. 그 계란볶음밥이랑 소고기 볶음면이랑 완탕면 이렇게 시켰었는데 소고기 볶음면은 뭐 아시는 맛인데 그 조화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었고요. 완탕면 같은 경우에는 면이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약간 고무 느낌? 그래서 저는 완탕을 따로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왕탕면도 먹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완탕면으로 시키시고 나는 그 면이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완탕으로 시켜서 완탕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윙치케이 가시는 분들은 계란볶음밥이랑 완탕을 꼭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마카오는 저는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홍콩에서 잠깐 짬내서 갔다 온 당일치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까지도 사실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홍콩에 중점을 두냐 마카오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여행 계획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행지로는 대만을 추천합니다. 저는 대만을 2번 갔다 왔는데요. 2번 다 타이베이로 갔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타이베이를 온전히 즐긴 거 하나랑 화련이라는 근교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도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타이베이를 가게 되면은 예스 진지 투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버스로도 투어를 많이 하시고 택시로도 투어를 하시는데 저는 택시 투어를 했었고요. 인원이 좀 적다, 혼자다 아니면 2명이다 하시면 좀 약간 저렴하게 버스 투어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3명이나 4명이라면 저는 택시 투어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래도 택시 투어가 좀 많이 가격이 비싼 걸로 알아서 그냥 저렴하게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버스 투어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예스진지 이렇게 4개를 모아서 예스진지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예스지, 뭐 예진지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것만 따로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스진지가 무엇인가? 예스진지는 예류지질공원, 풍등날리는 스펀, 광부마을 진과스,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인가? 거기 나왔던 홍등 그 거리를 지우펀 이 4개를 합쳐서 예스진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단 예류 지질공원은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날씨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제가 한 날씨 오게 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갈 뻔했는데 아침에 1시간 정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지금 당장 출발하면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준비도 다 안 됐는데 그냥 막 화장품 같은 거 챙겨가지고 바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돌멩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돌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이제 깎인 버섯 모양의 그런 돌들이 되게 많고 모양도 되게 다양하고요. 특이하게 생겨서 저는 진짜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좋은 경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원을 돌아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여왕 바위 앞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거기 줄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특이한 암석들도 구경 많이 하고 되게 바다랑 근접해 있어서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암석이나 지질공원들은 육지에 있을 것 같고 산속에 있을 것 같은데 예류지질공원은 바다 쪽에 있어서 조금 더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가보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스퍼는 여러분들 대만 하시면 많이 보는 사진이 그 풍등 날리는 사진일 거예요. 그 풍등에 소원을 쓰고 그 다음에 같이 풍등을 날리는 곳인데 기찻길에 있어요. 그 기차는 여전히 다니는 걸로 알아서 중간중간 피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풍등 날리는 거 하는 게 스펀. 그리고 스펀에서는 닭날개 볶음밥이라는 걸 팔거든요. 그걸 꼭 드세요. 시킬 때 그냥 처음부터 2개 시켜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해요. 전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그 웨이팅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분이 사다 주셨는데 그래서 먹지는 못하고 하나로 만족했는데 가끔 생각나요. 그거 진짜 맛있어서 여러분 시킬 때부터 2개 달라고 해서 드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과스는 광부마을이에요. 가면 황금 박물관이 있어서 220kg짜리 황금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만져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거기 가다 보면 이제 폭포도 있거든요. 그 폭포는 황금 폭포인데 그 돌색이 황금이어가지고 황금이 내려오는 듯한 그런 폭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흙탕물만 보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진과스는 그렇게 뭐 꼭 가세요라고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지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펀. 지우펀은 너무 유명한 대만 하면 뭐 배경화면으로 나오는 곳 중에 하나인데 낮에 가기 때문에
홍등이 안 켜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진짜 많아서 사실상 거기서 막 이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운이 좋게 날이 그날 흐려서 그런지 홍등을 조금 빨리 틀어준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시간에 틀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홍등이 켜지는 걸 보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택시기사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돈을 조금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등을 켜지는 거 볼 수 있다고는 해요. 요즘은 지읒번의 호텔들에 방을 잡으시고 거기서 1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 그거 진짜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 시간이 끝나면 사람들이 조금 줄 거 아니에요. 투어사들이 끝나는 시간에는. 그럼 그때 나가서 구경하면서 보는 것도 좋고 아침에 또 사람 없는 풍경들을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지옥번 진짜 난 제대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호텔을 잡아서 지옥번에서 하루 주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지옥번을 지옥번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고 비도 오고 너무 덥고 너무 습했어서 좀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룻밤을 묵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하루 종일 이 투어를 했으니까 그 다음날은 뭘 해야 될까 하시는데 대만 영화도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지가 됐던 단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지하철로 한 1시간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사진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골목들이 너무 아기자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골목 감성들도 대만 특유의 그 감성들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수이도 추천하는 편이에요. 또 중정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옛날 건물 진짜 왕큰 건물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사방으로 이제 건물들이 있고 약간 광장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찍는 사진들도 되게 이뻤고 가족들도 많이 놀러 오는 그런 공간이어서 저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거기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마 지하철로 3-4정거장 시내에서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남고 뭐 해야 될지 모르시면 중정기념관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만도 야경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파란 색깔로 빛나는데 그 건물을 보는 야경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샹산이라는 산에 올라갔었는데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등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시면 되시고 전망대가 2곳이 있는데 그 더 높은 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곳의 전망대가 조금 멀리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끝까지 안 올라가셔도 6개짜리 바위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사진도 이쁘게 나오고 트인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위로 올라가면 더 이쁘지 않을까 하지만 시야는 조금 더 줄어든다는 거. 뭔가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체력이 안 돼 하시면 굳이 2번째 전망대까지 올라가시는 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지름길이 있다고 해서 저도 지름길로 갔었긴 해요. 근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그 택시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지름길은 어떤 분이 네이버에 엄청 정확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계단이 많아서 내려올 때 진짜 도가니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화이팅!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되게 많이 대만은 팔고 있고 그거를 사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갔을 때는 화산 1917인가? 우리나라 뭐라 그러죠?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폐공장에다가 만들어 놓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르골 같은 것도 나무로 된 오르골도 팔고 되게 소품샵도 많고 이래서 거기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지갑을 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빈털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야시장이 엄청 유명해요, 대만은. 그래서 3개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스린 야시장이랑 닝샤 야시장이랑 링호허제 그 야시장 3개가 되게 유명한데 스린 야시장은 엄청 오래되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가는 곳이라서 엄청 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기념품도 사고 야시장 느낌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린 야시장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린 야시장에서 먹어야 되는 거는 곱창국수. 근데 곱창국수 요즘은 그 시내에도 체인점이 생긴 건지 팔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곱창국수도 먹어야 되고 지파이가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 파란 색깔 그냥 유명한데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먹는 지파이, 한국에서 그 파는 지파이랑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지파이 별로 안 좋아해도 거기 가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파이랑 이렇게 2개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엄청 많으니까 먹을 것도 잘 구별하셔가지고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념품도 되게 많이 파니까 캐릭터 기념품을 진짜 많이 팔아요. 그래서 망고 젤리도 대만 기념품 살 거 정리해서 스린 야시장 가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닝샤 야시장은 조금 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야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그 이영복 셰프님인가? 그분이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검색을 막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리우 허제 야시장은 조금 더 전통적인 야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도 되게 화려하고 엄청 대만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는 잘 몰라서 추천을 못 하고요. 그리고 야시장은 아닌데 추천하고 싶은 곳이 다다오청이라는 부둣가예요. 거기는 일몰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작가분들도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몰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나라 한강처럼 야시장보다는 푸드트럭 같은 거를 잔뜩 있고 거기서 맥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의 사람들이 거기서 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우리나라 한강 느낌을 느끼고 싶다, 약간 젊은이들의 핫플에 가보고 싶다 하시면 다다오천도 추천드려요. 대만 음식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추천은 안 해요. 너무 맛있는 게 많고, 그리고 취향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철판 음식도 되게 많고 음료나 디저트도 진짜 많고 많이들 드시니까 잘 찾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더 추천하는 거는 대만 과일이에요. 동남아를 많이 다녀봤지만 전 동남아보다 대만 과일이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달기도 달고 크기도 커가지고 대만 과일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망고 존맛탱이에요. 타이베이 말고 화련이라는 도시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련은 타이베이에서 2시간 정도 고속철도를 타고 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아직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소요해서 가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화련에는 뭐가 있냐면 타이루거라는 협곡이 있어요. 그 협곡을 트레킹하는 게 있는데 막 힘들고 그게 아니라 다 차로 가요. 가다가 구간을 내려가지고 구경하거나 이제 다리를 건너보거나 하는데, 정말 특이한 게 그 타이루거 협곡에 흐르는 물색은 회색입니다. 어떻게 물이 회색일 수 있지? 아, 미쳤다. 일단 그 암석들이 대리석이고요. 아마 무슨 석회질 때문에 물이 회색으로 흐른다는 걸로 아는데 되게 특이하고 되게 신기한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파란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회색 부분도 있어서 진짜 특이한 장관?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요. 타이루거 협곡 말고도 칠성담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거기 절벽도 있고 해변도 있는데 거기 바다색이 이게 대만에서 나올 수 있는 색이라고? 말도 안 돼. 이럴 정도로 진짜 이뻐요. 진짜 무슨 어디 휴양지보다 더 이쁜 그런 바다색을 갖고 있어서 전 진짜 보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칠성담이 북두 칠성이 잘 보이는 해변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가 밤까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북두 칠성은 보지 못했지만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너무 힐링됐던 그런 여행지 중에 하나였어요. 현지인들 휴가지로도 되게 유명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택시 투어를 했는데 거기 길거리에 무슨 팬케이크 같은 걸 파네. 팬케이크인데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거가 진짜 맛있다고 택시 기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가보니까 웨이팅이 1시간이나 걸리는 거여서 못 먹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분이 아는 분이라고 하셔갖고 미리 예약을 해놓으셨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먹긴 했는데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진짜 맛있었는데 혹시나 뭐길 가다 보인다든지 하시면 한 번쯤 꼭 드셔보시는 거. 이렇게 2곳을 여행지 추천을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동남아랑은 정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동북아였어요.
홍콩이랑 대만 둘 다 할 게 너무 넘쳐나고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못 고르겠어요. 다시 고르라고 해도. 홍콩은 좀 화려함의 끝 이런 느낌이라면 대만은 아기자기하고 소소한 그런 걸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행지 비교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면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은 남미 추천 영상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안녕!